그만해요, 모두. 여보, 괜찮아? 숨 쉬기 힘들어 하잖아. 이것 봐. 서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야. 이런 상태로 어떻게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겠어.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인가요? 차로 씨가 이렇게 된 것도 어머니와 아가씨 때문이잖아요. 뭐라고? 우리 때문이라고? 당연하죠. 차로를 속여서 서명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너는 끼어들지 마!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제 아내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미숙이는 계단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거친 손을 보세요. 제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의 무게라는 제목의 감동 드라마입니다. 교통사고로 2년간 의식불명에 빠진 남편을 위해 계단 청소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아내. 하지만 차가운 시댁의 시선과 무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과연 미숙의 진실한 사랑이 모든 편견과 오해를 녹일 수 있을까요?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어느 원룸 단지의 첫 번째 불빛이 켜집니다. 그것은 바로 정미숙의 집이었습니다. 48살의 미숙은 이미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 혼자 사는 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깊어진 주름살, 거칠어진 손,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기 어려워진 몸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루틴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 대신 믹스커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청소 도구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병원비 고지서를 보니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 그 중에서 자신이 낼 수 있는 것은 고작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네. 미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청소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물 묻은 걸레, 세제가 담긴 플라스틱 통, 브러쉬, 그리고 늘어진 청색 앞치마. 이것들이 그녀의 하루를 함께할 동반자들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은 병원비를 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마트에서 할인 시간에 산 컵라면과 김치가 냉장고 안전부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계단 청소일은 한 달에 겨우 100만 원을 벌어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6번, 총 5개 동의 계단을 청소하는 것이 미숙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계단과 복도를 깨끗이 닦고 휴지통을 비우고 엘리베이터 앞 바닥까지 청소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습니다. 지금의 미숙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수입원이었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시작한 미숙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이긴 했지만 사무직으로 일했던 자신이 지금은 무릎을 꿇고 계단을 닦고 있다는 현실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찬 바람이 계단을 타고 올라와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고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 박철호를 생각하면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철호는 2년 전 출근하던 중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따라 급한 업무가 있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를 향해 가던 중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철호의 차를 들이받았던 그날 미숙의 인생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새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 의사가 심각한 뇌손상이라고 말했을 때의 충격,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철호는 지금까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미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 철호의 손을 잡고 있으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단순한 반사작용일 뿐이라고 했지만 미숙에게는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게. 당신이 깨어날 때까지. 미숙은 계단을 닦으며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계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걸레질을 하는 모습은 마치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제 냄새와 함께 올라오는 매운 기운에 눈이 시려왔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무릎이 아파와도 이 일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놓으면 철호의 병원비를 댈 수 없었고 그것은 곧 남편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계단 청소를 시작하기 전 미숙은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철호가 하루빨리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철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숙의 모습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계단 청소 아줌마가 일찍 왔네. 정말 볼 때마다 민망하다니까. 시어머니 윤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72살의 말순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평생 손에 흙 묻히는 일 없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정부를 두고 살았고 아들 철호도 제법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제법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 덕분에 말순은 평생 경제적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들 철호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며느리 미숙을 그럭저럭 인정해 주었습니다. 비록 집안 배경은 좋지 않았지만 철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돌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철호가 식물인간이 되고 난 뒤부터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조차 지원해주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기 위해 계단 청소를 하는 며느리가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인들이 미숙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말순은 창피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 아들 며느리가 계단 청소를 한다더라는 소문이 돌 때마다 말순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은근히 놀리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말순은 며느리 미숙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숙이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지만 말순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숙의 손에 들린 걸레와 세제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이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체면도 없이 이런 일까지 하고 우리 철호가 깨어나면 뭐라고 하겠어. 남편이 식물인간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말순의 차가운 말에 미숙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철호의 병실 출입도 자유롭지 못한 처지였으니까요. 게다가 병원비 대부분을 시댁에서 대주었던 상황에서 미숙이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도 뭐라도 해야 철호 병원비의 보탬이라도. 뭘 해야 해? 그 푼돈으로 무슨 보탬이 된다고. 그냥 나와서 창피만 당하고 있잖아. 말수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말순의 차가운 시선이 사라졌지만 미숙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미숙은 계단에 홀로 남아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 고생일까? 미숙은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곧 철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전 마지막으로 웃으며 인사했던 그 모습, 그리고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지금의 모습까지. 미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병실에 누워 있는 그 사람, 내 남편만 깨어난다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오후 2시 미숙이 막 계단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번호를 보니 성모병원이었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보통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가 많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숙님이시죠? 성모병원 중환자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철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몇 번의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갑작스런 발열이나 감염, 그리고 한 번은 호흡곤란으로 응급처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박철호 환자분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오전 뇌파 검사 결과에서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미숙은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려온 그 말, 꿈에서라도 듣고 싶었던 그 소식이었습니다. 미숙은 두 손으로 전화기를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철호가 깨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물론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가족분들이 오셔서 더 많은 자극을 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청소 도구들을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를 제대로 짜지도 못하고 세제통 뚜껑도 제대로 닫지 못한 채 가방에 넣었습니다. 2년 만에 들어본 희망적인 소식에 가슴이 뛰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미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엇갈렸습니다. 정말로 철호가 깨어난다면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생과 아픔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호가 깨어났을 때 자신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미숙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의료진들이 철호의 병상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김 교수가 미숙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오늘 오전부터 환자의 뇌파가 급격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눈꺼풀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미숙은 철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2년 동안 창백했던 철호의 얼굴에 어느새 약간의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철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야. 미숙이야. 들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 순간 철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런 반응이에요.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친숙한 목소리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년 동안 일방적으로 해왔던 대화에 드디어 철호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더욱 간절하게 철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어. 이제 정말 깨어나는 거지? 하지만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윤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뒤에는 시누이 박영희와 시아버지 박종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모두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말순은 미숙이 철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벌써 왔네. 계단 청소는 다 했어?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이런 기쁜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미숙을 무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당황하며 철호의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 우리도 연락받고 왔어. 우리 철호가 정말 깨어나는 거야? 말순은 미숙을 밀쳐내고 철호의 옆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철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철호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빨리 일어나라.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시누이 영희도 철호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영희야. 정말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네. 이제 일어나야 해. 미숙은 침대 발치에 서서 이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철호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미숙이 다가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가족분들, 환자가 너무 피곤해할 수 있으니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회복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사를 주목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더라도 완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재활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미숙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너는 이제 계단 청소나 열심히 해. 철호 치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미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철호가 깨어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철호의 치료 과정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호가 깨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철호를 한 번 더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깨어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병원을 나서는 미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미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철호가 깨어나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철호가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계단 청소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철호의 치료 과정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미숙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과 시누이 영희가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몰래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철호가 깨어나더라도 정신적인 능력이 예전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말순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옷차림과 서류 가방을 보니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였던 환자들은 깨어나더라도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죠. 특히 법적인 행위 능력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빠의 재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아파트도 오빠 명의로 되어 있고 보험금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요. 만약 철호 씨가 깨어나더라도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으면 법원에 한정치산 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 관리는 후견인이 맡게 되죠. 보통은 직계 가족인 어머니나 형제가 후견인이 됩니다. 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시댁에서 철호가 깨어나기도 전에 벌써 재산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철호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호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도 계단 청소 같은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말순의 말에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도 후견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법원에서 심사하게 되죠. 자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럼 며느리 같은 경우는 후견인이 되기 어렵겠네요. 자산도 없고 계단 청소로 생계를 유지하다 빚도 있는 사람이 무슨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영희의 말에 변호사가 끄덕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산 상태나 경제 능력을 보진 않습니다. 다만 아예 재산이 없거나 빚이 있어 관리를 하기 어려울 경우 삼자를 선임하거나 가족 중에 관리가 가능한 분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댁에서는 철호가 깨어나는 것조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계산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년 동안 철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철호가 깨어나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계단 청소로 거칠어진 손, 피곤에 지친 얼굴,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른 미숙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미 철호의 병상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숙이 들어서자 말순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 왔네. 오늘은 좀 늦었네. 죄송합니다. 청소가 조금 늦게 끝나서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철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철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더 돌았고 간헐적으로 눈꺼풀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미숙은 철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희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영희야. 오늘은 좀 어때? 우리 말 들려? 영희가 철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철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철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2년 만에 들려오는 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뛰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철호야, 철호야, 엄마야. 말순이 철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오빠, 정말 깨어나는 거야? 영희도 흥분해서 철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타나 철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며칠 내로 완전히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만 가족분들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미숙만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들었던 시댁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미숙은 홀로 철호 곁에 남았습니다. 야간에는 보호자 한 명만 남을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미숙에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은 집에서 편안히 쉬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여보, 나야. 미숙이야. 미숙은 철호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면 정말 다 괜찮아질까? 아니면 내가 더 멀어지게 될까?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서 당신을 빼앗아 가려고 해. 나는 그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때 철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철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 말 들리는 거야? 철호의 눈꺼풀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철호가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철호의 입에서 미숙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미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보, 정말 깨어났구나. 미숙아, 고생했어. 철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미숙은 철호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계속 기다렸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미숙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시댁에서 철호가 깨어난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더욱 철저히 배제시키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숙은 철호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만 내 편이 되어줘요. 단 한 번만. 철호는 미숙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철호가 다시 깨어났다는 사실을 시댁에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철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2년 만에 남편과 나눈 대화의 여운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철호가 미숙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미숙아, 왔구나. 여보, 밤새 어땠어? 아픈 곳은 없어? 미숙은 철호의 이마에 손을 대며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열은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미숙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지? 2년이야, 여보. 2년 동안.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2년. 그동안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 여보. 당신이 깨어났으니까 이제 다 괜찮아. 하지만 철호는 미숙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손은 왜 이렇게 됐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미숙은 당황해서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계단 청소로 거칠어진 손을 철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집안일 좀 하다 보니까. 미수가 정말 괜찮은 거야?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철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그것보다 어서 회복해야지.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철호가 완전히 깨어난 것을 확인한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 속도네요. 어제 저녁부터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셨죠?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시댁에 연락하지 않은 것이 들통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이라도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겠네요. 이제 본격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의사가 나간 후 미숙은 불안해졌습니다. 곧 시댁 식구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말해봐. 당신 가족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특히 재산 문제 때문에. 미숙은 어제 들었던 시댁의 대화를 철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철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안해, 미숙아. 내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니야,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는 거야. 철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내가 모든 결정을 할 거야. 하지만 그때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영희와 시아버지 종수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철호야, 정말 깨어났구나. 말순이 철호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자리를 비켜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희야. 철호가 약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호.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말수는 철구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 미숙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 왜 어젯밤에 연락을 안 했어? 철호가 깨어났으면 바로 알려줬어야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늦은 시간이 뭐가 중요해.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할 일이야? 말순의 질책에 미숙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호가 끼어들려 했지만 아직 목소리가 약해서 제대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담당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오셨군요. 환자의 회복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철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그리고 인지치료가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월 2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순이 미숙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당연히 내가 철호 간병은 맡아야지. 우리는 비용을 대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제가 하겠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간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계단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오빠를 돌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만둘 거야. 철호가 더 중요하지. 미숙이 대답했지만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너 혼자 벌어오는 돈도 부족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이번 기회에 재산 문제를 정리하려는 속셈이 엿보였습니다. 철호야, 너도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앞으로 일들을 정리해야 해. 아파트 명의라든지 보험금 문제라든지. 종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너무 피곤해요. 그래, 그럼 천천히 회복하고 나서 이야기하자. 의사가 나서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오늘 밤도 내가 지켜. 우리는 내일 다시 올게. 모든 사람이 나간 후 철호가 미숙을 불렀습니다. 미숙아, 내가 걱정했던 게 맞네. 우리 가족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여보, 어떻게 들었어? 다 들렸어. 내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미숙은 철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만 내 편이 되어줘요. 그럼 다른 건 상관없어. 철호는 미숙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지켜줄게.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미숙은 철호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철호가 깨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철호의 회복 속도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제 간단한 대화는 물론이고 혼자서 물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철호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조차 갖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시어머니 말수는 아예 병원에 간이 침대를 가져와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올 때마다 눈치를 주며 빨리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숙은 점점 철호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철호를 돌볼게요. 어머니도 집에 가서 쉬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계단 청소나 해. 그 일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철호가 깨어났으니까 이제는. 뭘 이제는. 철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의사가 그랬잖아. 그동안 돈은 누가 벌어올 건데? 말순의 차가운 말에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계단 청소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철구를 돌보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때 철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숙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조금 배려해 주시면. 철호야, 넌 아직 몸이 약하니까 이런 걱정은 하지 마.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말수는 철호의 말을 단호히 차단했습니다. 철호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에게 강하게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때 신우이 영희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잠깐 이것 좀 봐. 급한 일이야. 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오빠가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오빠가 의식불명이었을 때는 법정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깨어났으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한대. 영희는 서류를 철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보험금이 총 1억이야. 그런데 이걸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해. 미숙은 궁금해서 서류를 들여다보려 했지만 말순이 막아섰습니다. 미숙아,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철호 일인데. 무슨 소리야? 철호는 우리 아들이고 이런 중요한 일은 우리가 처리하는 게 맞아. 말순의 단호한 말에 미숙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영희가 재빨리 펜을 철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빠, 빨리 서명해. 보험회사에서 오늘 안에 처리하라고 했어. 철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 하는 서류야? 보험금 받는 거라고 했잖아. 그냥 서명만 하면 돼. 영희가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단순한 서류치고는 너무 두꺼웠거든요. 잠깐, 철호야.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서명하는 게 좋겠어. 미숙이 말했지만 말순이 화를 냈습니다. 미숙아,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알아.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너는 가서 계단 청소나 해. 말순의 고함에 병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철호는 미숙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와 누이 앞에서 강하게 나서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철호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숙은 서류한 모서리에서 재산관리 위임이라는 글자를 흘깃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철호야, 방금 서명한 게 정말 보험금 서류가 맞아? 미숙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영희가 서류를 재빨리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형수는 왜 자꾸 의심해? 하지만 미숙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미숙은 철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서명한 서류가 정말 보험금 관련된 거였을까? 뭔가 이상했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서류가 너무 복잡했고 영희가 너무 재촉했어. 혹시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철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가족들이 나를 속일 리는 없겠지? 여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나는 정말 불안해. 그 다음 날 미숙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철호 고객님, 어제 처리된 계좌 관리 권한 이전 건 확인하셨나요? 네. 계좌 관리 권한 이전이 뭔가요? 어머님과 누님이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고객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서명하신 서류로 처리된 건입니다. 철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서류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족들에게 넘기는 서류였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대리인들의 승인 없이는 인출이나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은 철호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었습니다. 미숙이 다가와 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뭔 일이야? 얼굴이 창백해졌어. 철호는 은행에서 들은 내용을 미숙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숙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 내 돈인데도 어머니와 영희 허락 없이는 쓸 수 없게 됐어. 미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댁에서 철호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아예 모든 권한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여보, 이건 너무해. 당신이 멀쩡히 깨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미숙아, 내가 너무 순진했어.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철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말순과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철호야, 은행에서 연락 받았지?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제 동의 없이? 무슨 동의야? 내가 서명했잖아. 하지만 보험금 서류라고 하셨잖아요. 보험금도 맞고 재산 관리도 맞아. 어차피 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대신 관리해 주는 거야. 영희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철호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속이고 서명하게 한 거잖아요. 사기라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언제까지 병원비 대줄 줄 알아? 이제부터는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해. 말순의 냉정한 말에 철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철구가 완전히 회복됐는데 너는 끼어들지 마.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말순이 미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철구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미숙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철호는 아직 몸이 약해서 갑자기 일어나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숙이 다급하게 철호를 부축했습니다. 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미숙이 철호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철호의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얼굴은 창백해져 갔습니다. 갑작스런 스트레스와 흥분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 좀 불러주세요. 미숙의 외침에 말순과 영희도 당황했습니다. 영희가 재빨리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간호사들이 달려와 철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네요. 혈압도 많이 올라갔고요.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해야겠습니다. 간호사가 철호에게 진정제를 놓고 산소호흡기를 연결했습니다. 철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가족분들, 환자가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요. 간호사의 질문에 말순과 영희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미숙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가족 간에 좀 심한 말다툼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환자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정신적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호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고 미숙은 그런 철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 봐. 철호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야. 이런 상태로 어떻게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인가요? 철호가 이렇게 된 것도 어머니들 때문이잖아요. 미숙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때문이라고? 영희가 반발했습니다. 당연하죠. 철호를 속여서 서명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속였다니? 우리가 언제 속였어? 철호가 서명한 건 맞잖아. 하지만 보험금 서류라고 거짓말하셨잖아요. 미숙과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철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모든 사람들이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철호는 힘겹게 산소호흡기를 벗으려 했습니다. 철호야, 그거 끼고 있어. 아직 안 된다고 했잖아. 말순이 말했지만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철호는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너무 약했어. 가족들 말을 그대로 믿고.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철호는 말순과 영희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영희야. 오늘 일은 너무 심했어요. 나를 속이고 서명하게 한 것도 그렇고 미숙이한테 그렇게 말한 것도 그래요. 철호야, 우리가 널 위해서 한 일인데. 위해서요? 정말 나를 위해서였다면 먼저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나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야 하고요. 철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의 잠에서 깨어나 겪은 일들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이는 내 아내예요. 2년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호야, 너 지금 정신이 제대로 든 거야? 며느리 편만 들고. 정신이 제대로 들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 2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 남은 인생까지 남들이 결정하게 둘 수는 없어요.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형수보다는 친가족이 더 소중한 거 아니야? 가족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이야? 철호의 반박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도 내 가족이에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요. 이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철호의 응급 상황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간호사한테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선생님.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가족 간에 좀 심한 대화가 있었거든요. 의사는 철호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아직 회복 중이라 정신적 충격에 매우 민감해요. 앞으로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가족분들께서 환자에게 무리한 결정을 강요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다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의사의 경고에 말순과 영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인지 능력은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법적 판단 능력도 충분하고요. 혹시 누군가 환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의사의 말은 시댁 식구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철호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의사가 정반대로 진단한 것입니다. 의사가 나간 후 철호가 말순과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희야. 오늘 처리된 재산관리 권한 이전권은 취소하고 싶어요. 뭐라고?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속임수로 서명하게 한 거니까 법적으로도 무효잖아요. 내일 은행에 가서 원래대로 되돌리겠어요. 철호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의사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요. 제 판단 능력은 정상이라고 했어요. 철호는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모든 일은 미숙이와 상의해서 결정하겠어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미숙이 같은 계단 청소 아줌마가 무슨 재산 관리를 해? 말도 안 돼. 말순의 모독적인 말에 철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제 아내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미숙이는 계단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된 바람의 생계를 위해서 말이에요.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미숙이는 매일매일 고생했어요.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저를 돌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말순과 영희는 철호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던 철호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철호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 병원에서 더 있으면서 치료받는 게 좋겠어. 말순이 말했지만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퇴원해서 미숙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철호의 단호한 선언에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말순과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알던 순종적이고 가족 말을 잘 듣던 철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철호야, 너 정말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그 계단 청소 아줌마 때문에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를 그런 식으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철호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때 미숙이 철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아직 괜찮아, 미숙아. 이것만은 확실히 해야 해. 철호는 미숙을 안심시키고는 다시 어머니와 누이를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정말 저를 걱정해 주셨다는 건 알아요. 병원비도 대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마음만큼은 감사합니다. 철호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어났다고 해서 그 은혜를 빌미로 제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은혜를 빌미로? 오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2년 동안 병원비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 재산을 가져가는 거야? 철호의 반박에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지?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신 관리하겠다는 거야? 철호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잖아. 내 판단 능력은 정상이라고 하셨잖아.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의사가 뭘 알겠어.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아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정신과 검사라도 받아보시겠어요?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철호의 제안에 말순과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들도 철호가 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검사까지 받을 필요는. 왜요? 정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철호가 몰아붙이자 영희가 화를 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나와? 우리가 오빠 원수야?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 속이고 이용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속이고 이용한다니. 우리가 언제? 그럼 어제 서명한 서류는 뭐야? 보험금 서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산관리 권한을 넘기는 서류였잖아. 철호의 지적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어차피 오빠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일을 부탁했어? 내가 동의한 적이 있어? 철호의 연속적인 질문에 시댁 식구들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때 말순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정말 정상이고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한테는 기대하지 마. 무슨 뜻이세요? 병원비, 생활비, 모든 걸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이야. 우리는 이제 손 뗄 테니까. 말순의 협박에 미숙이 불안해했습니다.
실제로 철호의 치료비는 만만치 않았고 자신의 계단 청소 수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철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라고?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철호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들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게요. 철호야, 너 정말 미쳤구나. 그 계단 청소 아줌마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거야? 말순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철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그게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고 뭐야? 그럼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평생 어머니 말만 듣고 살라는 건가요? 철호의 질문에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있으면 40이에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나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건 그 계단 청소 아줌마잖아. 말순이 다시 미숙을 깎아내렸습니다. 어머니, 철호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병실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미숙이는 계단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철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깨어나서 알게 됐어요. 미숙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철호는 미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거친 손을 보세요. 계단 청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철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호 씨. 미숙이 철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너까지 고생하게 됐는데. 철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숙아. 정말 미안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말순과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철호와 미숙 사이의 진실한 사랑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철호가 눈물을 닦고 다시 말순과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영희야.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미숙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철호야. 말순의 목소리에서 조금 전의 분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잖아요. 제가 미숙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철호의 진실된 말에 말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2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사람이고 어머니와 가족들을 섬겨온 사람이에요. 철호가 미숙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미숙이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병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복잡한 표정으로 철호와 미숙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호야, 엄마가 너무 심했나? 예상치 못한 말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강했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철호도 어머니의 변화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2년 동안 내가 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미숙이한테 화풀이를 했나 보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미숙이가 고마웠어. 2년 동안 너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게. 어머니,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우리 며느리가 계단 청소를 한다는 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했어. 내 마음보다 미숙이 마음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했어. 철호는 어머니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미숙아. 말순이 미숙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해. 미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년 동안 견뎌온 모든 서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부족한 며느리라는 걸 알아요. 아니야. 넌 부족하지 않아.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말순이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2년 동안 철호를 지켜준 건 내가 해낸 일이야. 나는 그냥 돈만 냈을 뿐이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진짜 철호를 사랑한 건 너였어. 나는 내 체면만 생각했고. 말순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미숙의 손을 보며 말순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손, 이렇게 될 때까지 고생시켜서 미안해. 신우이 영희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수, 저도 미안해요. 오빠만 생각하고 형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영희야, 오빠가 깨어났을 때 정말 기뻤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을 형수와 나누지 못하고 혼자만 차지하려고 했네요. 영희가 미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미숙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철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미숙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숙아, 이제 됐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여보, 앞으로는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줄 테니까. 철호의 품에서 미숙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이 일어나서 철호와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철호야, 미숙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너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는데 사실 너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않았어. 말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확실해졌어. 너희는 정말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구나. 어머니, 철호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이제 계단 청소는 그만둬. 우리가 도와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말순의 말에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모든 걸 함께 상의해서 결정해요. 그리고 철호야. 말순이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처리된 재산관리건 원래대로 되돌리자.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맞아. 어머니, 내가 너무 성급했어. 내가 멀쩡히 깨어났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어. 철호는 어머니와 누이의 변화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일들은 모두 함께 상의해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이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네요. 아까 전과는 완전히 다르네. 네, 선생님. 가족 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다 풀렸어요.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환자분, 퇴원 준비는 되셨나요? 이제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미숙이 기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물론 꾸준한 재활 치료는 필요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원 후에도 주 2회 정도는 재활치료를 받으러 오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가족들은 퇴원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호야,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원룸은 너무 좁지 않아?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일단 그곳에서 지내다가 천천히 알아보겠어요. 아니야. 우리 집으로 와서 지내. 그게 낫겠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끼리 잘할 수 있어요. 미숙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숙아, 이제는 진짜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야.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일단은 저희끼리 지내보고 싶어요. 철호가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신혼부부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인연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말순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철호와 미숙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도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철호가 미숙의 거친 손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깨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미숙아. 그리고 오늘 당신이 나를 지켜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미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철호가 미숙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병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2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찾아온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에는 흐느낌과 함께 오랜만에 찾아온 해방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호와 미숙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오해와 편견이 녹아내리기 마련이죠. 미숙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미숙이처럼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있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